자, 이온화 에너지 가겠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는요, 패턴만 기억하면 돼요. 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이온화 에너지가 뭐냐면 전자를 하나씩 뗄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전자를 하나씩 떼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게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알겠어요? 전자를 1몰 떼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다. 알겠습니까? 야. 자, 나트륨 보이시죠? 응? 나트륨 보여요? 자, 나트륨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나트륨 있죠? 나트륨은 수해, 리베고 겁나 많네. 3주기지? 1주기, 2주기, 3주기 했을 때 내가 전자를 표시해볼게. 1쪽이니까 한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하나, 둘. 맞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설명해주세요. 잘 봐봐. 개 쉽거든? 이 녀석 전자를 하나 뗐다고 쳐. 예. 그게 지금 몇 줄 정도 필요한 거야? 495. 5줄 할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네들을 뗄 때는 두 번째 뗄 때. 뭘 뗄 때? 두 번째 때. 두 번째. 그걸 우리가 2차 이온화라고 하거든? 1차 이온화가 495줄이야. 그러면 2차 이온화는 더 떼기가 어려워. 그렇겠죠? 왜냐하면 껍질이 갑자기 얘를 하나 떼고 두 번째 뗄 때는 두 번째 껍질을 확 줄어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더 가득가득 얘를 다 땡기고 있는 힘이 얼마나 더 셀까. 그래서 1차 이온화가 있었을 때 2차 이온화가 있었을 때 3차 이온화가 있었을 때 4차 이온화가 있었을 때 이 에너지 차이가 갭이 크면 클수록 주기가 바뀌었다라는 거를 알려줬다는 건 족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연스럽게 원자과 전자 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라고. 굉장히 간단하지 않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하고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봤을 때 물론 3차, 4차도 있겠지. 근데 2차, 3차, 4차 이온화 에너지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1차랑 2차 차이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바뀌는 구간에는 분명히 주기가 바뀌고 있었다.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는 거야? 한 개라는 거가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첫 번째 하나 떼고 그 다음에 주기가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1차와 2차 이온화 에너지는 굉장히 유사한데 3차와 4차도 유사한데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에너지 차이를 봤더니 계급등을 했어. 아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주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가장 밖에 첫 번째, 두 번째 전자를 뗐다는 얘기야. 그 얘는 2족이 되는 거야. 만약에 3차와 4차 사이가 많이 한다 그러면 얘는 13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배우는 이유는 유효핵전화 혹은 껍질수 혹은 전자의 반발력 이런 걸로 인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당연히 결정된다. 많이 짜가 땡기면 땡길수록 떼기가 어려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에너지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데 있어서 엄청난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주기 변화라는 얘기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족수를 알 수 있다고. 이게 우리 여기서 포인트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봐봐.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뭐가 클수록 인력이 클수록 떼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떼기가 졸라 쉽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걔네들은 다 뭐가 되기 쉬워?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야. 왜 양이온이 되기 쉽냐면 이걸 왜 이렇게 양이온이라고 했냐면 껍질 같은 경우는 갭 차이가 좀 길어.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 아무리 플러스가 잡아 당긴다 한들 갭 차이가 크니까 여기 전자 솔직히 다른 데보다는 떼기 쉽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떼기 쉽다고. 주기가 껍질이 여기가 웬만하면 양이온이 되는 걸로 빼주는 게 더 낫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뭐 수엘립의 봉탄지사 플랜을 이렇게 쭉쭉쭉 나열을 했을 때 뭔가 반복되는 그 구간이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거든요. 자, 보게 되면 만약에 같은 주기 입장에서 봤을 때요, 원자와 번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갔습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대요? 대체로 증가한다고 하는 왜? 유효 획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유효 획전화가 커지니까 인력이 강하잖아,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떼기 어려워, 쉬워. 어려워. 단급 봤다 어렵지. 그거 봐봐라. 수, 헬, 봐봐 보여? 리, 배. 근데 이상하지? 떨어졌다. 저기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네. 떨어졌다가 두 칸 올라갔네. 왜 여기 떨어질까? 요게 중요 포인트야, 여기서. 자, 이온화 에너지에서 잘 들어. 이온화 에너지에서 배붕질산 떨어지는 거 외워주시고, 왜 떨어지는지를 알아야 돼.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야. 같은 주기에서 계속 늘어나는 거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건 당연한 거잖아. 예. 근데 왜 배분과 왜 질산은 떨어질까? 이 생각이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설명할 거야. 네. 왔어? 나. 말. 유. 인왕. 족이 똑같지? 그렇네. 족이 똑같은 데서 왜 자꾸 떨어질까? 분명히 족하고 관련이 있어요. 족수와 관련이 있다고 알겠어? 설명할 거야. 알아들어, 안 알아들어? 네. 이해가? 그래서 뭐라고 쓴 거야? 대체로? 대체로란 말을 쓴 거야. 아. 항상 모두 다 증가하진 않는다고. 예외가 있다라는 얘기야. 저희 내가 동그라미 친 거 예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외가 몇 족이야? 2족과 2족이랑 13족 떨어지는 상황이죠. 또 1, 2, 3, 4, 5 15족에서 16족으로 변화가 됐을 때도 떨어져.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이해갔습니까? 예.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할 거야. 그러면 하나 더. 같은 족이라면 어떨까요?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주기가 커지죠. 주기가 커지면 껍질과 껍질 사이의 간격이 넓잖아요. 그럼 빼기가 얼마나 쉽겠냐. 안 그래?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왜? 껍질이 커지면 인력이 감소를 하니까. 여기는 대체로란 말이 없습니다. 당연하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 대체로가 있다. 왜? 변수가 있으니까. 이게 변수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예외가 있다 그랬죠? 맞죠? 밑에 지금 잘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설명을 해줄게요. 2족과 13족 같은 경우는 이온 에너지가 좀 더 세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는 이유를 설명할게요. 어차피 우리는 뭐 2주기를 기준으로 할게요. 어차피 여기 쪽하고 여기 쪽은 똑같고 여기 쪽도 똑같으니까 이것만 보자. 알겠지? 자, 2족이니까 4개지 전자가. 전자가 4개라서 1s 2개, 2s 2개에서 4개가 되는 거. 13족이죠. 맞죠? 13족 아닌가? 12족이 12족. 2족. 2족이죠? 13족은 1s 2개, 2s 2개, 그 다음에 2p 하나죠? 예. 얘는 13족이다. 자, 지금 13족이 떼기가 더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온화 에너지가 원래는 더 커져야 되는데 반대로 얘는 작아진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오비탈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1s 2개 정도 그리겠죠. 맞죠? 자, 2s도 2개 정도 그리겠죠. 자, 요거 한번 13조 그려볼게요. 자, 1s 2개 그리겠죠. 그 다음에 2s도 2개 그리겠죠. 근데 이제 P오비탈은 방이 3개 있는데 이거 1개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생각 가셔야 돼요. 에너지가 많을수록 떼기가 쉽다. 왜? 에너지가 많으면 나가고 싶어서 발악하고 있는 녀석이야. 안 그래? 맞잖아. 그러면 떼기 더 쉬운 거 아니야? 나 안 그래도 에너지 많아. 나 나가고 싶은데 좋아? 나 조금만 줘도 돼. 그럼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탁 힌트만, 이게 조금의 약간 자극만 줘도 팅 나갈 수 있다고. 조금의 에너지만 있어도 충분히 나간다. 이온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럼 P오비탈의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 녀석보다는 에너지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떼내기가 더 쉽다. 그래서 지금 2족에서 13족 넘어갈 때는
유효 액전화가 커지긴 커지겠지만 얘는 반대로 얘가 아무래도 떼기 더 쉽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좀 작아지는 반대의 경향성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해가시죠? 네. 자, 15족에서 16족도 외우세요. 2356이야, 2356. 자, 15족은 두 개에다가 7개 정도 보시면 맞죠? 1s 하나, 둘, 7개지 우리? 예. 그럼 피우비탈에는 4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맞나요? 4개 맞냐? 자,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실수했는지 봐봐. 15족이지? 맞네. 이해가시죠? 16족은 하나 더 치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 녀석은 얘를 뗄 거야. 네. 맞습니까? 얘는 요거 뗄 거야. 그래요. 자, 그러면 얘네가 지금 서로 반대 방향이지만 얘네도 어쨌든 둘 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조금은 있긴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은 쌍으로 이루어진 게 고작 하나인데 얘는 쌍을 이루어진 게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반발력이 얘가 좀 더 얘보다는 세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나가고 싶어서 환장한 녀석이야.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얘도 마찬가지로 떨어진다 보시면 된다고요.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내가 초반에 말했던 부분이다. 첫 번째 때면 제1 이온화, 두 번째 때면 제2 이온화, 세 번째 때면 제3 이온화. 이 이온화 에너지의 갭 차이에 따라서 족수가 몇 개였는지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자, 봐. 첫 번째 때 738이거든? 밑에 보이세요? 예. 두 번째 때 1451이거든? 여기까지도 갭 차이가 많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 네. 근데 그 다음 봐봐. 7730. 이게 말이 되냐?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여기서 딱 늘었지? 그러니까 이거 전자 껍질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떼고 나서는 다음 껍질로 넘어갔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는 몇 족이야? 2족이라고 할 수가 있더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다? 2개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자, 이것도 보면 원소 3가지를 몇 족이냐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온화 에너지의 어떤 변화를 썼는데, 자, 계급등한 거 찾아. 떡상. 자, 400대인데 갑자기 1000대로 확 됐어. 아니, 1000대지, 맞지? 여기서 갑자기 계급등. 여기선 요게 계급등 같은데? 차이를 한번 봐봐. 좀 말도 안 되게 하는 거. 여기는 요거지, 무거워도.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첫 번째 전자만 떼면 주기가 바뀐다는 얘기니까 1족. 얘는 두 번째까지 떼야지만 바뀐다니까 2족. 얘는 3개까지 떼줘야지 되니까 13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갔습니까? 아하. 별거 없죠? 그러면 양이온이 되긴 될 거야. 근데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걸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되기 쉬울까요? 당연히 A가 쉬운 거 아니야? A는 하나만 떼면 되잖아. 끝. A가 정답. 알겠어요? 자, C가 얘는 13족이거든요. 예. 비활성 기체로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3개만 떼면은 비활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3개 더하면 끝나. 자, 원소의 주기성 성질 보겠습니다. 금속, 중금속, 비금속이라는 건 너무나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자, 이쪽으로 갈수록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금속성이 증가한다. 우리가 금속이라는 건 알거든요? 근데 금속성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금속인 원소들은요, 양이온이 되는 녀석들이라서 양이온이 되기가 쉽다면, 뭐하면? 양이온이 되기가 쉽다면 당연히 금속성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왜 아래로 갈수록 양이온이 되기 쉬울까요? 주기가 커지다 보니 떼기가 얼마나 쉽겠어, 안 그래?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왜 양이온이 되기가 쉬울까? 이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얘는 하나만 떼면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보시면 돼요. 보통 한쪽을 알면은
반대쪽은 반대로 해석하면 돼. 얘는 비금속성이 증가하는 거야. 이온화되기 쉬워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18쪽은 당연히 예외가 되겠고. 이해했습니까? 요런 주기율표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왜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네. 개념항의 문제예요. 잘 봐요.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는 유효핵전화가 크면 잘 안 되잖아. 에너지가 크겠지. 왜 작아? 알겠어? 2번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금속은 왼쪽인데 비금속 오른쪽이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근데 지금 금속 원소가 비금속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네. 작지. 이게 왜 커? 알아들어? 얘 유효핵전화가 크니까 크다고. 그러니까 틀리지. 알겠어? 얍. 맞지? 금속이 작은 거 맞잖아. 자, 또 3번 이온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떼기가 쉽단 얘기지. 이 양형이 되게 쉬운 거지. 맞는 거지? 차수가 크다는 얘기는 이온화 에너지 1차 이온화 2차 이온화 이런 식으로 갈수록 계속 전자를 떼갈 거니까 더 안쪽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지. 왜 감소해? 점점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데 빼야 될 게 이제 더 깊숙한 거 있는데 어떡할 건데? 더 늘어나겠지. 빼기 힘들다고. 2번 자, A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를 있는 대로 써라. A와 같은 주기지? 2주기 아니야, 2주기? 수헬, 리, 배, 붕, 탄, 질, 쌀, 풀. 자, 같은 주기에 있는 거니까 네온까지. 알겠어? 맞잖아. 이것은 C와 같은 족에 있는 거지? 자, C는 수헬, 리, 배, 붕, 탄, 질, 쌀, 풀, 네온이죠? 그럼 네온과 같은 족에 있는 원소는 비활성 기체, 뭐 헬륨, 그 다음에 아르곤, 그 다음에 방금 말했던 네온 정도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됐어요? 자,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는 뭐겠어요? 뭐 그냥 이거 기호 쓰는 거네. 아, 이거 A하고 C하고 오니까 이제 기호 쓰는 거구나. 다 쓰는 게 아니네. 아무튼 뭐 맞는 얘기죠? A와 같은 주기는 이제 B도 있고 C도 있지. 그러니까 BC 알겠어? 이렇게 쓰는 거네. 기호 쓰는 거는 몰랐어요. 자, C와 같은 족이니까 이겠지? 예. 다 쓰는 게 아니라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거지? 수헬, 리, 배, 붕. 자, 붕규니까 얘는 아니지? 아, 잠깐만. 붕규 기준도 얘는 아니야. A. 얘도 마찬가지 괜찮겠지? 예. 양이온이 되게 쉽겠지. 자, 이온화 에너지 크기. 야, 간다. 리튬하고 플루오린은 같은 주기야. 야. 그러면 이온화 같은 경우는 얘가 더 많이 땡기고 있으니까 이온화가 더 되기 힘들어. 알겠어? 그래서 많이 필요해.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나트륨하고 뭐 리나 가자 나왔지? 리나 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래로 자, 칼륨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좀 더 커지죠. 맞죠? 주기가 크니까 떼기가 어려워? 쉽지? 그러니까 이온화율가 작다. 금속성이 강해지다. 아래로 갔어. 자, 리, 배, 붕. 같은 주기죠? 자, 이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지니까 떼기가 더 어렵다. 알겠어? 네. 이렇게 하는 거야. 개 간단하잖아. 수헬, 리, 배, 붕, 탄, 질산, 풀, 내, 나, 마, 알, 규, 인, 항이네. 당연히 이제 이거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그래서 4번. 자, 원자죠, 원자. 자, 이온화 에너지 한 번이죠. 예. 이렇게 됐대. 두 번째 됐대. 자, 이온은 양의 값이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양의 값이지. 뭐 음의 값이겠어? 에너지를 얻어야지만 뺄 수 있는데. 이해가요? 네. 또 이온은 E2보다 클 것이다. 어디 보자. 얘 자세히 보면 어디 보자. 두 가지 반응식이라고 써있죠? 맞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온하고 E2는 얘가 1 이온하고 2 이온하니까 얘가 좀 더 센 거 맞지? 그 안에 있는 걸 떼기 때문에 그래서 E2가 크다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고요. 자, E2는요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크다 돼 있거든요. 자, 족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마 맞습니까? 그 얘는 얘는 1족이고요. 얘는 2족이잖아, 맞지? 네. 그러면 지금 E2 얘기하는 거거든? 두 번째 이온화라는 거야.
얘는 첫 번째밖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온화는 엄청 미친 듯이 말도 안 되게 커져. 근데 얘는 좀 덜하겠지?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크기는 이 새끼가 짱이야. 두 번째는 나트륨이 크다. 맞죠? 3중입니다. 순차 이온화죠? 첫 번째 578, 그 다음에 1817, 2745. 근데 씨 말을 확 늘었어. 오케이? 얘는 13주기 알겠어? 야. 원자과 전자수 3개. 그러면 3주기 13주기니까 3s 2개 3p 하나 이렇게 적으시면 끝나게 됩니다. 앞에는 굳이 안 쓴다. 물론 다 채워도 되고. 6번 순차 에너지죠? 잘 봐. 1번 A 보여? 야 여기가 계급등. B 보여? 그랬을 때 여기가 계급등. 보여? 그러면 A하고 B는 같은 족이다. 그건 아니죠? A. 얘는 1족이겠고 얘는 2족이겠지. 맞습니까? 네. A는 B보다 자 얘가 1족이니까 양이온 되는 건 얘가 쉽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A가 B보다 양이온 되기 쉽다. 원자번호는 자 같은 3족인데 아무래도 2족이 좀 더 크잖아? 원자번호는 A가 큰 게 아니라 B가 크다. 됐죠? 자 B가 비활성 기체처럼 전자 배치를 갖는데 필요한 에너지는요 이거 두 개를 합산한 거라고 알겠어? 야. 그러니까 합산한 건 말이 안 되죠? X가 되겠다. 자 대표 자료예요. A부터 E까지 원소가 있고요. 지금 뭐 노랭이는 원자 반지름이고요. 자 파랭이는 이온 반지름입니다. 이온 됐을 때 자 감소했죠? 네. 감소했죠? 감소했죠. 그럼 이 새끼는 다 뭐야? 양이온이다. 알겠지? 감소한 건 다 양이온이야. 그럼 나머지는 음이온이다. 알겠어? 네. 그러면 감소했으니까 양이온이라는 얘기는 금속이라는 거죠? A하고 B하고 E가 아무래도 금속이다. 알겠죠? 자, 이 주기에 속하는 원소를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봐봐. 보여요? 네. 자, 여기서 양이온 찾아. 리튬. 리튬, 배. 배, 나트륨. 얘네가 이제 A, B, E가 되는 거 알겠어? 자, 그러면 이 주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쉬운데? 잠깐만. 아, 이거 기호로 쓰는 거거든? 저기서 이 주기 누구 있냐? 수헬, 리, 배, 붕탄, 질산.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기에 속하거든? 야. 그러면 리튬하고 베릴륨하고 산소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이해갔어요? 네. 일단은 리튬하고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A, D, E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 어차피 A, D, E는요 금속으로서 나트륨까지 포함이야. 그래서 수헬, 리, 배 하시고 리 나가니까 이쪽에 나트륨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이 다 양이온이야. 그러면 이거를 구분할게요. 오케이? 나트륨은 원자 반지름이 졸라 커요. 이해가요? 그럼 너 생각을 해봐라. A, D, E 중에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건 누구야? 요 새끼가 나트륨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겠어? 뭐 리튬 아니면 베릴륨이겠지. 그럼 리튬하고 베릴륨도 한번 계산해볼까요? 얘가 유효액전화가 크기 때문에 얘가 반지름이 작아. 그럼 누가 작아? E가 작아. 이게 베릴륨, 이게 리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산소랑 저거 염소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풀네,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풀. 그러니까 핑클이니까 이쪽에 이제 있겠지? 그럼 요 놈이 원자 반지름 좀 더 큰 게 되겠죠? 두 개 중에 큰 거 누가 원자 반지름이 얘지? 얘가 염소, 그 다음에 얘가 산소가 되겠다. 됐습니까? 예. 그럼 이 주기는 리튬, 베릴륨, 산소이기 때문에 리튬, 베릴륨, 산소. 그래서 A, B, E가 정답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지금 3번 보시면 OX죠? 지금 뭐 색깔별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되어 있는데요. 지금 리튬, 베릴륨, 뭐 산소, 나트륨, 염소. 아, 지웠구나. 내가 지웠네요. 아, 짜증나. 아, 양이온이 되는 건 좀 크기가 작아지죠? 맞죠? 크기가 작아졌죠? 크기가 작아졌죠? 크기가 작아졌죠? 자, 금속인 리튬, 베릴륨,
나트륨. 됐습니까? 예스. 그럼 산소하고 염소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데 원자 반지름으로 비교할게요. 자, 산소하고 염소 봤을 때 염소가 아무래도 삼중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삼중이니까 껍질이 더 크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더 큽니다. 얘는 염소로 확정이 됐고요. 얘는 산소로 확정이 됐다. 알겠죠? 그럼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로 수해, 리베, 붕탄, 질산, 나가 밑에 있지? 나가 제일 대빵으로 큽니다. 얘가 나트륨이 되겠고, 알겠죠? 예. 그러면 리튬과 베릴륨은 리베니까 베릴륨이 유효액전화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작겠죠. 그래서 베릴륨이 작기 때문에 얘가 베릴륨이 되겠고 얘가 리튬이 되겠다. 이렇게 적어놓고 OX 갈게요. 예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출을 받는 A 이온, 리튬이라는 얘기인데요. 리튬은 이제 이중이기 때문에 쟤는 이제 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출을 갖는 게 되면은 헬륨이 되고요. 비이온 같은 경우는 산소죠. 산소는 헬륨이 되진 않잖아. 그치. 쟤는 아마 아르곤인가 될 거예요. 알겠죠? 네온인가? 네온. 수헬리베프다 네온이네요. 그러니까 전자 배치는 서로 다르게 되겠죠? 자, B의 이온하고요, D의 이온 반지름. 이거는 그래프 판하시면 되겠죠? B하고 D를 봤을 때 이온 반지름은 누가 더 큰가요? B가 더 크죠? 맞고요. 3번. A의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이유. 그러니까 리튬이 왜 이온 반지름이 왜 작아지냐? 플러스가 되면 주기가 떨어지니까. 알겠어? 껍질수 사이테 맞죠? 4번 볼게요. C의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작은 것은요. C는 이제 뭐 비금속이죠. 얘는 전자 수체이기 때문에 맞죠? 전자쌍 반발 때문에 그래요. 5번. 이온 반지름이 자 D하고 C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D가 왜 C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냐? 라고 써 있거든요. 쟤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로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나트륨은 껍질이 좀 떨어질 것이고, 자, Cl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수가 되는데, 어쨌든 얘네 차이는 뭐야? 전자 껍질수 때문이죠? 유효 핵전화 때문은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네. 황! 자, 수헬, 리베, 붕탄, 질산, 풀네, 남아, 알규, 인황. 황. 오케이? 이 황은 비이온하고 반지름을 비교하겠대요. B가 뭐예요? 산소죠? 산소는 위에 있겠죠? 자, 얘네는 전부 다 비활성이라서 비금속이기 때문에 이온화가 되면 다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 알겠어? 네. 그러니까 얘네는 껍질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당연히 껍질수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은 황은 껍질이 더 크니까 황 이온이 아무래도 반지름이 큰 거 맞는 거죠? 그죠. 플로린 화 이온은 반지름은 비이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산소죠? 네. 얘네들은 같은 주기예요. 근데 산소도 그렇고 플로린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응연이 되면은 같은 쪽에 전자 배치를 갖기 때문에 작을 수가 없겠죠? 똑같은 건 가능한데 그래서 X가 되겠다. 자, 보이시면 2주기하고 지금 3주기에 속해져 있는 순차적 이온 에너지 써 있습니다. 자, 2주기, 3주기 다 보셔야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순차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몇 쪽이냐 이 정도 알 수 있고 그러면 같은 조기라면은 주기를 통해 가지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은지 큰지를 통해서 얘네가 좀 더 주기가 높다 낮다 이걸 알 수가 있겠다. 알겠죠? 자, 봅시다. 520이죠? 요거죠? 야, 봐봐. 얘는 고작 한 4,000 정도? 얘는 봐봐. 4,000 훨씬 넘잖아. 계급등. 알겠어? 여기는 여기가 계급등 맞지? 얘 눈치를 채야 돼. 알겠지? 얘는 모르네요. 몰라도 얘가 계급등이지. 누가 봐도 맞죠? 얘 같은 경우에는 누가 계급등이에요? 중간 정도 되겠지. 됐죠? 좋습니다. 그럼 B하고 D는 적어도 같은 족 같은데요? 예스. 근데 같은 족이어도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자체가 얘가 졸라 크고 얘가 낮다는 얘기죠? 얘가 졸라 크다는 얘기는 껍질이 작다는 얘기야. 더 안쪽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100% 얘는 몇 주기? 2주기로 보시면 되고요. 알겠죠? 얘는 몇 주기? 3주기로 본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 이런 거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 자, 같은 족에 속하는 거 누구겠어? BD지 뭐. 됐습니까? 자, 볼게요. 같은 족에 속하는 거죠? 지금 얘가 2주기고 3주기는 뭐 확실하겠죠? 예스. 얘는 무조건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A하고 지금 누구하고 같은 주기라는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알겠어요? 우리가 이족 있죠? 2족하고 3족에서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떨어져요, 오히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5, 6도 마찬가지지. 2, 3, 5, 6 외워주시라고 했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만약에 A 자체가 2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알겠죠? 예. 근데 참고로 이거 첫 번째 이온 에너지로 보는 거 알겠지? 두 번째 아니야? 예. 요거로 보는 거 알겠습니까? 자, 1족이죠? 2족으로 만약에 넘어갔다 쳐. 그러면 올라가는 거 맞네? 맞아 틀려? 오케이. 그럼 만약에 요거라고 한다면 떨어지지? 그러면 에브리바디 다 2족이야. 오. 이렇게 본다고. 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 양상이 되는 건 전자 하나 뗐을 때야. 그러니까 1차 이온으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에 속하는 거는 A, B, C가 같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어? 네. 그러면 C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X를 굳이 쓰진 않았대요. 그럼 얘는 확실한 건 2죽이면서 3죽, 13죽인 거잖아. 그러니까 2죽이니까 ES 2개 맞죠? 그 다음에 EP에 하나 해주시고 당연히 1S에 2개 채우고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OX 갈게요.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거죠? 그러면 C죠? 3개. X는 1757보다 작을 것이다. 생각해봐.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클까요? 낮을까요? 생각을 해봐. 작을 것 같은데? 작겠지? 왜 그러면 여기도 지금 작은데 그럼 여기도 작은 거 아니야? 작겠지? 예. 크진 않겠지. 갑자기 뻥튀기 튀진 않겠지. 네. 3번. D가 비활성기체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죠? 그러면 D는 솔직히 이거 합산한 거잖아. 맞지? 이건 아니지. 맞죠? 4번. 비활성기체 전자배치를 가장 갖기 쉬운 거. 양이온이 되고자 하는 애들이지? 얘는 무조건 다 양이온이 되고자 하는 거고. 맞지? 그러면은 당연히 1쪽이죠. 1쪽? 그러니까 정답은 A가 되겠지? 맞는 말이고. 제1 이유나 중요하죠? 자, B가 C보다 큰 이유. 내가 말했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압 때문에 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죠. 얘 지금 전환된 거죠. 따지고 보면 2족에서 13족으로 떨어질 때는 이온 에너지가 좀 떨어진다. 올라가야 되는데. 오케이? 이거는 아마 그 전자쌍의 반발 때문에 그랬던 거. 에너지가 좀 많은 상태라서. 유효핵전은 아니에요.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 물어봤죠? 원자 반지름이 작은, 일단은 작은 거는 2주기 중에서 골라야겠다. 맞지? 2주기 중에서도 맨 오른쪽에 있는 거를 고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13쪽에 속하고 있는 이 C가 되겠죠. 맞죠? 네. 자, 이거 봐봐요. 7번. 이온이 되는 거는 다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갖거든? 전자 배치는 상관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양성자가 달라. 맞다. 양성자가 달라, 양성자가. 그치. 근데 애초에 양성자가 얘가 더 많거든. 이해했어? 그러면 B가 더 작겠지? A가 더 그럼 A가 더 크겠지? 동그라미가 되겠다. 양성자가 똑같지. 양성자가 똑같은 유지를 하니까 알겠죠?